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기름 참 좋아하죠. 뭐 흔히 얘기해서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좋은 기름을 고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죠. 왜냐면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기름을 고를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방목, 즉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를 가지고 응고시킨 버터 중에서도 무염 버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라디유라고 있어요. 돼지 기름이 있는데 돼지 기름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로 사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활동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너무 도축 형태의 좁은 우리 말고요. 조금 더 자연 환경이나 혹은 넓은 환경에서 자란 돼지를 통해서 돼지 지방에서 나온 기름, 라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합니까?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포마드라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 내가 얘를 가지고 가열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정말 저온,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올리브유를 조금 가열을 시켜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가열시켜서 쓸 수 있는 성질인 형태인 포마드라고 있습니다. 포마드 형태의 올리브오일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요. 아보카도도 있기는 하지만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향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내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꼭꼭 씹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 음식을 꼭꼭 씹어야 소화가 편하다,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진짜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씹으라 그래요? 얘가 곤죽이 될 때까지 씹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 15번에서 한 30번 정도 이내는 좀 씹어주셔야 돼요. 냠냠냠냠 꿀꺽이 아니라 좀 오물오물 씹어주셔야 돼요. 저작 활동을 통해서 뇌에도 자극을 주니까 또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꼭꼭 씹어 주셔야 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싶어, 소화가 편하고 싶으면은 꼭꼭꼭 씹어 드시는 거. 해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는 행위는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덩어리를 소화시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작은 덩어리를, 작은 이렇게 쪼개진 녀석들을 소화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큰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음식마다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내가 덩어리째로 먹었어. 근데 소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소화기관 내에는요, 음식물이 오래 상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부패를 해버립니다. 쉬운 예시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고 잠에 들었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속이 어떻던가요? 쓰리죠. 트름을 하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죠. 이 얘기가 뭐예요? 위에서 음식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얘기는 우리 장 내에, 소화기관 내에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이상적인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이자 기초이자 기초인 꼭꼭 씹어먹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단 식사법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식사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요,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햄버거 옆에 끼고 살 때도 많았고요, 김밥 옆에 끼고 살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웃긴 건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식당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급해져요. 고속도로가 막힐까봐, 차길이 막힐까봐. 이러다 보니까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거나 혹은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까 속에서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는 최소한 20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다들 잘 아시죠? 최소한 20분을 지켜주셔야 뭐가 발현이 돼요? 맞아요.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시상압으로 올라가서 렙틴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배부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렙틴 수용체에 가가지고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막 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량껏 먹어야 되는데 정량껏이 아니라 정성껏 열심히 먹고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 살이 찔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식사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상시에 식판을 보면은 밥, 고기, 그 외에 반찬들이나 국 같은 거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소화 시간을 길게, 그리고 소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 형태의 고기나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셔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얘를 반복적으로 습관을 좀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인가 포만감이 짠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릴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데, 저탄고지의 핵심 중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비등비등하게 혹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식이섬유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식이섬유의 양이 최소 22g에서 35g 정도 되거든요. 고구마로 따지면 고구마를 100g짜리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드셔주셔야 되는데 100g짜리 고구마 10개 드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채로 드셔주시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식이섬유 제품들 있죠.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내가 식사를 많이 했으면은 일단 소화가 빠르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췌장이 무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빠르다 보니까 얘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는 혈중에 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 하나, 아마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제된 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가 되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저혈당 상태가 돼서 빈혈을 느끼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혈중에 당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심신이 필요해요. 췌장이 무리하다 보니까 오후 1시가 넘어가고 2시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맥이 빠져.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해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밥 드시고 난 이후에 제발 아메리카노에 설탕 좀 넣지 마세요. 당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 혈중의 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라도 꼭 식사하시는 이 음식의 형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게 장 건강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을 편하게 간다는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속이 좀 불편하거나 평상시에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책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을 균형 잡히게 올바르게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